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금 2000선 좀 테스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현재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전날 미국 증시의 강한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장 초반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2000선 일단 지지력 확인 테스트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고 금통위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도 이번 주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시장의 강한 조정이 시장에 조정의 빌미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 철강주 섹터의 하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의 하락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화학주 등도 소폭 조정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건설주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주의 강세가 시장을 그나마 좀 견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급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 쪽의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별 등락이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 섹터 내에서도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지난주에 오른 종목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섹터는 유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비트컴퓨터와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또 삼성으로의 또 인수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장초반 셀트리온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넥스가 오히려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하락이 심했었던 엔터 섹터와 내수 섹터들의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엔이라든지 SM 등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은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소가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면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선조정을 받았던 내수 섹터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일 수 있겠고요. 부품주들은 약간 숨고르게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락하는 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조선주들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 화학섹터도 좋지가 못하고요. 경기 민감주들 움직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경기 민감주들 어차피 지금 지수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이 강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그동안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왔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일정 부분 지수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수가 2000선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숨고르기 한 이후에 다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주 목요일 만기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외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매도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관망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로 전환될 때를 경기 민감주 섹터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한 2%대 마이너스권입니다. 지금 21선 이탈이 좀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도 오늘 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방송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 대응 잘 있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이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낙폭 과대에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70만 원이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70만 원 살짝 돌파한 이후에 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추세 자체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추세를 잡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바닥 하긴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네이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한 65만 원권 강력한 지지력 확인한 다음에 저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21선 부근에서 좀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67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를 70만 원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할 때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65만 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저점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전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손절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쪽이 좀 부진한데 특히 이 코리아나 실적 악재로 오늘 좀 비교적 크게 밀립니다. 4%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양봉을 오늘 형성을 하고 있네요. 지금 60일선, 120일선의 지지력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화장품 종목들 장 초반에 약세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반전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한국콜마도 플러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니익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신 코리아나도 하락폭이 좀 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반전된 상태인데요. 코리아나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 차트 자체로는 지난 5,000원권 급등 이후에 지금 강한 조정이 나온 상태라서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코리아나 등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시세 강하게 난 이후에 좀 매물 부담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리아나 하나만 차트를 두고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오늘 저점권이 3,460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 일정 부분 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 가격 다시 이탈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저점 확인 3,200원 부근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기회를 보시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점 다시 깨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저점권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상으로 가장 강한 그 종목이 바로 건설주들입니다. 이번 주 또 금통일을 또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에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은 매수 기대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건설 섹터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섹터였었습니다.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쓰면서 건자재 업체들이 급등하는 데 불구하고 건설주들 계속 약세에 보여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가 상승과 함께 반전한 상태였었는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하락했었던 ELS 영향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금통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건설주는 고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들을 모두 매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대형주 위주로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 기대감, 중동 기대감, 이런 수주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하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뉴스가 오픈됐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금통일을 전후로 해서 건설주들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차분히 이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리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 종목군들 선전을 하고 있죠. 셀토리온은 내리지만 지금 신일 생명과학의 상한가 시세고 바이넥스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주가도 한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바이넥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섹터들이 워낙 강했고 최근에 관련주들도 많이 강했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늘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기대가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바이넥스 매물 공방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상으로도 좀 급등한 상태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외국계 증권사 노무라 쪽에서 강한 매수세 30만 주 이상 보여주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신한과 모원 쪽에서는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좀 보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고점 저항에 대한 매물 부담도 일단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권이 15,600원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만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되는 15,000원권에다가 설정해 놓고 보유 전략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공방에서만 매물을 다 걷어 줄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하루 종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이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헬스케어 쪽도 오늘 또 크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상한가입니다.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움직이면서 지금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CU 메디칼, 인성정보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 또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헬스케어 섹터들 상당히 그동안 좀 시장 자체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삼성 인수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다시 사그러들면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뭐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뭐 애플 워치도 나오게 되고 뭐 IoT 시장도 계속 커지게 된다라면은 헬스케어와 IT 기기와의 융합을 기점으로 해서 헬스케어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가능성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라면은 추세 자체도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정시마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뭐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라서 바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향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헬스케어 섹터가 그동안 헬스케어와 바이오 섹터에 대밀려서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IT 기기와의 융합과 함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은 새로운 시세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헬스케어 섹터들은 조정시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